이번에는 이제 네트워크 핵심적인 부분들을 했고 이제 응용 쪽, 응용 쪽 할 텐데 응용 쪽은 제가 크게 막 깊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만 다룰 거예요. 자, 일단 응용 분야가 일반 기업이 있고, 그렇죠? 일반 기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랜, 그렇죠? 뭐 무선 랜, 그다음에 CDN, MPLS. 자, CDN 서비스는 어떤 건지 아시죠? CDN. 혹시 기업 내에서 CDN 서비스 받고 있는 데 있으세요? 기업 내에서 CDN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 아마 주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저기 예를 들어서 백신처럼 주로 이제 좀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패치를 요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갖고 계신 기업은, 판매하는 기업들은 주로 CD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CDN 서비스를 이용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CDN 서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뭔가 콘텐츠가 빠르게 딜리버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네트워크다. CDN,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MPLS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사용하는 조금 더 고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일반 기업, 개인 가정, 뭐 가정이야 뭐 인터넷 쓰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동통신 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4G, 5G 이것들을 좀 볼 거고, 그다음에 특수 목적용 네트워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로 이제 여기는 제가 언급은 안 시켰지만 주로 센서 네트워크, 그렇죠? 센서 네트워크는 특징이 뭐예요? 센서 네트워크는 특징이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무선으로. 그러니까 케이블을 깔지 않고 센서가 취합한 정보를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으로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게 센서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특수 목적용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기 위한 네트워크 방식, 애동 네트워크 부분들을 주로 좀 볼 거예요, 여기서는요. 당연히 어떻죠? 보니까 이제 이동통신용 통신 방식, 그다음에 특수 목적용 네트워크, 기업용 네트워크, 그다음에 일반 가정 네트워크, 이게 다 지금 다 혼재되어 있죠, 그렇죠? 혼재되어 있죠. 이 혼재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게 이렇게 서로 막 엮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거를 엮어주는 코어 네트워크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어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랜 쪽,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랜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맥갈프에 의해서 일단 만들어져가지고, 주로 처음에 맥갈프가 제안했을 때는 주로 빨리 보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유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쉐어를 잘할까에 약간 포커스를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쪽은 좀 이렇게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네트워크가 쉐어드 방식이었다면 그 후 네트워크는 속도를 좀 더 중점을 둬가지고 쉐어 방식이 아닌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전용 방식, 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만 공유하는, 전달하는, 빠르게 공유하는 그런 데디케이티드 방식으로 랜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이제 스위칭 장비 등장. 일반 허브가 아니라 스위칭 장비의 등장을 통해 가지고 데디케이트 방식의 통신 랜이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다음에 전송 매체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이제 요게 이제 전형적인 쉐어드 방식의 전송 방식, 허브를 중심으로 한 과거에 쉐어드에 중점을 둔 장비에서 이제 속도에 중심을 둔 데디케이트 방식으로 진화한 모습을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게 허브, 이게 스위치예요. 허브와 스위치의 차이는, 허브는 내가 이제 만약에 이 B포트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빅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얘한테 보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낼 때 얘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포트로 다 브로드캐스트 돼요. 모든 포트로. 그래서 내가 보내고자, 나는 사실은 얘한테만 보내면 되는데 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물려있는 모든 노드가 다 데이터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럼 다 받으면 어떻게 되죠, 걔네들이? 그럼 데이터 버리겠죠. 내 게 아니니까. 예. 어쨌든 그런 이제 낭비가 생기는 거죠. 예. 네트워크 자원이 낭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스위치는 예, 브로드캐스트가 아니에요. 딱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놈한테만 바로 가요. 그냥. 딴 데는 안 가요.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트래픽의 낭비가 없겠죠. 예. 또 빠르게 갈 수 있고. 예. 그게 이제 예, 네트워크에서 허브와 스위치의 차이, 예, 쉐어드와 데디케이트 방식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라우팅 장비를 얘기했었고,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장비가 보면은 이제 라우팅 장비가 있고 게이트웨이 장비가 있잖아요. 네. 라우팅 장비와 게이트웨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네. 게이트웨이도 당연히 라우팅 기능이 있어요. 근데 게이트웨이 장비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런 경로 설정 외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 더 있죠. 게이트웨이는. 네. 요거. 네. 상이한 프로토콜을 가진 망을 연결해주는 장비가 게이트웨이 장비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X.25망과 TCP망이 통신을 할 때 게이트웨이가 중간에 껴가지고 X25 프로토콜을 TCP/IP로 바꿔주는 거죠. TCP/IP를 X25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 변환 기능이 게이트웨이 장비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에요. 프로토콜 변환. 그래서 일반 전화를 쓰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VoIP 전화, 그렇죠? LTE, VoLTE 전화를 쓰는 사람하고 통신을 할 때에도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전화, 음성 전화는 데이터 그 패킷 기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회선 교환 방식 쓰잖아요. 두 개가 달라요, 형식이.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그 두 개를 프로토콜 형 변화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되게 좋죠? 네. 근데 우리 좋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응용해서 앞에 개요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은 상이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지금 서비스가 되게 많죠, 망들이. 네. 이게 이제 중간에 모이게 되면 중간 코어 네트워크에 있는 이 게이트웨이가 부담이 되게 늘는 거죠. 부담이. 네. 그러면 이런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프로토콜 변환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법. 그렇죠. 하나 통일시키면 되겠죠, 하나로. 네. 그럼 통일을 뭐로 시키면 좋을까요? IP 기반? 아니면 IP가 아닌 기반? IP 기반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모든 프로토콜을 다 IP화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잖아요. All IP, All IP화, All IP화. 네. All IP, 그렇죠? 네. 그래서 All IP가 되게 되면, 그렇죠?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일반 전화를 쓰든, 그다음에 케이블 TV를 보든,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넷을 하든 다 상관없이 IP로 통신하니까 코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인프라가 되게 심플해지는 거죠. 이런 게이트웨이 부담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이제 코어 네트워크의 진화 방향이에요. 네. All IP화가. 네. 그리고 All IP화가 되려면 이제 IP 자체도 IPv6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융합IT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All IP 기반, IPv6 하에 All IP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네트워크를 전환하자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 프로젝트가 이제 뭐였냐면 광대역 융합 네트워크. 영어로 하면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 BCN. 네. 그래서 BCN 프로젝트가 사실은 금방 얘기한 대로 모든 가정에 1GBps로 모든 IP를 전환시키면서 IPv6로 하겠다가 이제 BCN 프로젝트의 원래 목표였었어요. 근데 아직은 안 됐죠? 어쨌든 그렇게 지향점 향해 가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속 랜은 주로 이제 데디케이트 방식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고속 랜을 만드는데 어떤 기술들이 이용되느냐 이거를 이제 몇 가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스위칭 기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상 랜 기술. 예. 세 번째가 다계층 스위칭 기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리케이트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좀 발달된 랜 관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스위치, 가상 랜, 멀티레이어 스위칭. 예. 그래서 스위칭 기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더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계층에 있는 맥 헤더만 보는 거죠. 맥 주소만. 그래서 컷드로 방식으로 바로 그냥 보내는 거죠. 그래서 L2 스위치가 사실은 이제 고속 랜에서는 일반적인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 랜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제 조금 더 용이하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게 됐죠. 네트워크 확장.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스위치의 포트 기반으로 가상으로 이렇게 그룹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맥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그룹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IP를 기반으로 묶는다든지 그래서 각각의 그 우리 기업 내에 있는 사용자들을 거리 위치에 상관없이 뭐 건물 내부에 있든 어떤 층에 있든 바깥에 있든 간에 논리적으로 하나의 그룹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가상랜이죠. 가상랜.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스위치 장비 하나에 VLAN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층이 다르지만 마치 한 팀에서 일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랜 그룹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VLAN 그룹에 모인 멤버들 간에서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가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 보안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VLAN을 만들게 되면 회사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틀린 경우에도 백본 스위치에다가 VLAN 기능을 넣게 되면 그렇죠? 마치 다른 위치에 있지만 하나의 작업그룹 되어 있는 것처럼 그룹핑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상 랜이 이제 또 국제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IEEE 802.1Q, 1Q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VLAN 관련된 국제 표준 규약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VLAN 통해서 효율적이고 또 보안성이 우수한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L2 스위치의 기능을 확장해가지고 L3, L4, L7 레이어 각각에 대해서 이런 스위칭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우리가 이제 L4 하게 되면 주로 로드 밸런싱 역할로 많이 쓰이고 있죠. L4 그렇죠? L4. 그리고 L7 같은 경우는 QoS 또는 이제 보안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요.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L4 스위치가 로드 밸런싱으로 많이 쓰입니다. L4 얘기한 김에 간단하게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L4 장비에서 로드 밸런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L4 장비가 L4 장비에 연결된 각 그 서비스에 대해서 부하를 분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L4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L4 스위치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서버가 1, 2, 3이 있으면 그렇죠? 있으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L4 스위치가 적절하게 부하를 분산시켜 주는 거죠. 그 얘가 이제 요청했을 때 1번으로 보낼 수도 있고 2번 보낼 수도 있고 3번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거가 라운드 로빈. 그냥 첫 번째 얘 보내고 얘 보내는 거죠. 이렇게 라운드 로빈으로 하나씩.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죠? 이러면 어떤 순간에 특정 순간에 3번 서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가 만땅을 찼어요. 더 이상 수용이 안 돼. 근데 라운드 로빙으로 하게 되면 일로 가겠죠. 일로 가는 애들은 서비스가 안 되겠죠. 그런 문제가 이제 라운드 로빙 방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버 각각에 대한 상태에 관계없이 돌리는 거니까 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우리 보니까
서버 세대가 있는데 얘가 가장 스펙이 좋아. 그렇죠? 얘가 스펙이 제일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낼 때 자, 2대 1대1로 보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얘를 좀 더 우선순위를 높여서 보내라고 하게 되면 얘도 더 많이 가겠죠. 예. 근데 이 경우도 어느 순간 얘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더 이상 사용자를 수용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이때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웨이티드 라운드 로빈 방식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L4 스위치가 가장 세션이 적게 물려있는 서버로 먼저 보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게 이제 리스트 커넥션 방식, 근데 자, 가장 세션이 적게 물리긴 하는데 그 적게 물린 이유가 얘가 장애가 난 거야. 그렇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응답 속도가 가장 빨리 나오는 서버를 연결시키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응답을 가장 잘 주는 놈을 보내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리스트 리스폰스 타임 방식이에요. L4 방식.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번 장비가 웹서버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웹서버. 이게 웹서버예요. 이게 웹서버 풀인 거죠. 풀인데 자, 만약에 이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이 웹서버에 접속을 하고자 하는 우리 고객인데, 예. 자, 고객이 딱 처음 연결했어요. 로그인 했어요, 로그인을 해서 거래를 막 하고 있어. 근데 로그인 1번 서버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제 조회를 하고 이체를 하려고 해. 딱 이체하려고 했더니 얘가 이제 이 1번 서버가 부하가 높아지니까 이 L4가 1로 분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로 왔어요, 예를 들어서. 네? 네. 만약에 이제 이 회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네. 세션 클러스터링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로 가도 해당 이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연결된 세션 정보를 갖고 와서 거래를 계속 할 거니까 이 사용자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돈이 없어. 그래서 이런 세션을 서버 간 공유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객은 이렇게 가는 순간 로그아웃 되겠죠. 로그아웃. 얘하고 이 고객은 세션이 연결된 게 없잖아요. 나는 이 서버에 로그인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끊어지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이런 L4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저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해시 베이스드 L4. 그러면 송신자 IP 주소를 받아가지고 해시 연산을 돌려가지고 나온 해시값 나누기 서버 개수 해서 나머지 나오는 걸 하게 되면 항상 이 클라이언트의 IP가 바뀌지 않으면 항상 얘는 똑같은 서버로 보내겠죠. 그럼 세션이 유지되겠죠. 항상. 이제 물론 이제 이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션이 이렇게 끊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하나의 요청자의 IP에 따라 가지고 연결 대상 서버를 고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시 베이스로 하면 돼요. L4에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그래서 회사의 특성에 맞게 이 라운드 로빈 방식은 적절하게 적용한다가 답이에요.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는요. 넘어가고 뭐 L4와 L7 차이는 뭐 보면 알겠죠? 넘어갈게요. 여기도. 그다음 MPLS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MPLS. MPLS도 스위칭 기술이에요. 스위칭 기술. 자, 풀네임을 볼게요. 한번. 풀네임이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이에요. 우리가 이제 MPLS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MPLS가 저렇게 풀네임이 뭐지? 이 풀네임 각각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서 얘를 공부하게 되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까먹지 않아요. MPLS 멀티 프로토콜을 일단 지원을 해.
IP가 됐든 광이 됐든 여러 가지 이종 프로토콜을 얘는 지원하는 장비예요. 근데 스위칭을 어떻게 하느냐? 레이블 기반으로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레이블 기반으로. 레이블. 예. 레이블. 예. 레이블 맞죠? 아, 레이블이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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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 노트. 예. 그래서 레이블을 패킷에 붙여가지고 그 레이블 기반으로 이제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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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MPLS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딱지가 붙은 레이블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를 빠르게 보낼지 느리게 보낼지를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은 돈을 많이 낸 우리의 뭐죠? 프리미어 고객이야. 그러면 이제 딱지를 이 고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이 네트워크를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어 딱지를 붙여줘요. 그러면 이미 정의된 프리미어 딱지가 가야만 하는 경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되게 빠른 경로예요. 그럼 그걸로 그냥 고속으로 스위칭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걔는 되게 빨리 가는 거죠. 예. 근데 프리미어가 아니라 정말 이건 로우야, 로우. 그런 경우는 오래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오래. 예. 그렇게 이제 그 가입자와 이 MPLS 기반 스위칭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약속된 그런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MPLS예요. 이거는 통신 사업자와 일반 기업 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주로 이걸 언제 쓸까요? 이런 MPLS를 언제 쓸까요? 주로 이제 뭔가 본사와 지사 간에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야 될 때, 그 네트워크 자체의 품질을 거의 랜과 유사하게 고속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MPLS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빠르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MPLS 방식의 패킷이 전달되는 원리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여기가 이제 본사, 이게 지사인 거예요. 본사와 지사가 이게 떨어져 있고, 이게 이제 MPLS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의 망이에요, 망. 그래서 이제 이미 이 통신 사업자의 망에는 무수히 많은 라우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라우터가 있고, 그리고 그 라우터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엣지 라우터, 그다음에 이게 AS가 뭐였지? 스위치 라우터. 그래서 엣지 라우터가 일단 정보를 받으면 이미 이제 이 본사와 이 사업자는 계약을 해놨어. 그래서 이 IP, 우리가 계약한 이 고객의 IP를 보게 되면 이게 프리미엄인지 아닌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딱 그 IP를 먼저 보는 거잖아. IP를 보고서 이거 우리랑 계약한 프리미엄 고객이네. 그러면 딱 IP 계층의 그 헤더에다가 딱지를 붙였다. 프리미어라고 붙이면 이제 그 다음 라우터는 프리미어 딱지가 왔으면 포트 7번으로 보내. 그렇죠? 그러면서 포트 7번에 보내면서 딱지를 한 더 붙여요. 그러면 그 딱지를 받은 다음 라우터는 이거 7번에서 온 거네. 2번으로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이블을 이렇게 스위치하면서 고속으로 정보를 전달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MPLS 방식의 스위칭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미 이제 계약을 맺을 때부터 이 라우터 안에 해당 기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이제 이렇게 레벨을 다 분배시켜 놔요. 여기다가. 장비에다가. 그래서 이 기업이 타야 될 패스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레벨 스위치 패스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스와핑하는 방식으로 고속으로 포워딩한다. 이게 MPLS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MPLS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VPN을 구현할 수도 있어요. MPLS VPN. 그래서 마치 사설망인 것처럼 아까 본사 지사 간에 사설망인 것처럼 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 MPLS는 프로토콜을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이게 TCP/IP가 아니더라도 일반 다른 이종 프로토콜들도 광 같은 경우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광파장 같은 걸 기반으로 스위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업 내에서는 와이파이 기반으로 업무를 이제 업무망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통 와이파이는 전파 도달 반경이 보통 어때요? 주로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죠? 2, 300m? 네, 멀리 못 가죠. 그러니까 AP 하나 범위 내밖에 통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와이파이가 확장을 할 수 있어요, 확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거잖아요. AP 한 개랑 여기 연결된 노드가 연결된 요 하나의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와이파이에서는 이렇게 AP 하나를 중심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렇게 불러요. BSS, 베이직 서비스 셋이라고 불러요. 베이직 서비스 셋. 근데 이게 여러 개의 베이직 서비스 셋이 연결돼가지고 익스텐디드 서비스 셋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BSS 세 번째 거랑 여기 있는 단말이랑 BSS 첫 번째 있는 단말과 통신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WLAN이 확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BSS, ESS. 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과거에 98회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얘하고 통신할 때는 무선이 아니라 이렇게 유선 구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유선 구간이. 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는 지금 802.1N은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 1N, 그렇죠? 많이 쓰이고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발전된 뭐 AC, AF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나왔어요, 기술들이. 그래서 와이파이가 더 이상 이제 메가비피스가 아니라 기가비피스까지 지원할 수 있는 스펙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저걸 하려면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다 저 상위 프로토콜을 지원해야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차세대 무선 램, very high throughput 이거고요.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뭐 그럼 이론적으로 이렇게 거의 7기가 가까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DN, CDN은 잠깐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가시면